확실히 이해하는 걸로 합시다. 이게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직육면체잖아요.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로 길이를 A라고 두고 세로 길이를 B라고 두고 높이를 C라고 둡시다. 근데 건널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건널비는 이게 직육면체가 면이 6개인데 2개씩 쌍으로 넓이가 같죠. 위아래 넓이 같고 좌우 넓이 같고 앞뒤 넓이 같아요. 근데 위의 넓이나 아래 넓이는 AB로 표현되고 왼쪽과 오른쪽 넓이는 BC로 표현되고 앞뒤의 넓이는 A와 C를 곱한 AC 혹은 CA로 표현됩니다. 그게 2개씩이기 때문에 그 건널비를 총합을 계산하면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 그게 건널비 총합인 152가 돼요. 그리고 AG라고 되어 있는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는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인데 이 대각선 길이를 구할 때 필요한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는 이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을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A고 얘가 E고 얘가 G죠. 이 길이가 나와 있어요. 2루트 26. 이 길이 A는 여기 있는 높이의 길이 C랑 같고 여기가 누구냐면 이 길이 이 길이는 밑에 있는 밑면의 대각선의 길이죠. 여기 A, 여기 B. 그럼 다시 이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이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괜찮나요? 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 길이를 제곱한 값이 나머지 이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변의 길이는 씁시다. 이거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2루트 26의 제곱과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예요. 그럼 이거 제곱 빠졌네요. 네. 루트로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그럼 얘를 제곱한 값 4 곱하기 26이잖아요. 4 곱하기 26 얼마예요? 108인가요? 4 곱하기 26 104? 네, 다음과 같죠. 그럼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이게 조금 묘한 조건 2개가 나왔죠? 이렇게 하나 나왔고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얘네 둘이 동시에 나오는 식이 어디 있지 않았었나요? 저 식 동시에 나오는 거 여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 곱셈 공식이죠? 네. 그리고 구하는 조건 보세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AB 어디예요? 여기에요. A 그렇죠? AD는 이겁니다. 이 직육면체 네, 세로 길이 B AE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높이죠? C 이 공식 딱 들어맞지 않나요? 지금? AB 더하기 AD 더하기 AE 여기가 이 기준이에요. 그럼 이 공식에 맞춰서 이제 나머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104 플러스 여기가 152 합치면 256.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6이 된 것이니 따라서 어떤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6. 근데 변의 길이니까 양수값 256은 뭐의 제곱이죠? 16의 제곱. 따라서 AB 더하기 AD 더하기 AE는 16이 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직육면체에 나왔는데 직육면체 가로 A, 세로 B, 높이 C 했을 때 모서리의 총합 그러면 가로 A가 4개 세로 B가 4개, 높이 C가 4개, 4,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음에 건널비의 총합 EAB, EBC, ECA가 되고 이 직류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아까 말한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 더하기 높이제곱이 직류면체 대각선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직류면체 문제가 나왔는데 뭐 모서리 길이의 합 나오고 건널비 나왔는데 대각선 길이를 구하시오나 아니면 모서리 길이 합과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 나왔는데 건널비를 구하라든지 지금처럼 건널비랑 대각선 나왔는데 모서리 길이를 구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형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식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문제가 오늘 전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모르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변형도 잘 안 됩니다. 조금 변형해봐야 막 이 정도 변형되는 거. 뭐 이 길이, 이 길이를 같이 구하라는 문제나 아니면 뭐 다르게 뭐 이렇게 변기를 이렇게 잡아두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대각선, 뭐 이렇게 대각선 길이. 뭐 이런 것들 3개 나와서 계산하는 거. 그 정도가 다지 거의 대부분 이 틀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모서리 길이, 건널비, 대각선 중에 2개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두 다항식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플러스 b 값을 계산하시라는 건데 식을 한번 먼저 써봅시다. 이 식과 이 식이 모두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은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여기 몫이 있겠죠? qx라고 합시다. 이쪽 몫도 있을 텐데 다른 몫이 있을 수 있으니까 q'x라고 합시다. 자, 이 다음을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나머지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다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하죠. 그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물론 이렇게 계산 처리할 수도 있어요.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b세제곱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6이 0이 된다. 이걸로 이제 b값을 보통 일반적으로 구하죠. 그치? 무슨 말 이해되니? 이게 항등식이잖아, 얘들아. 위에 게 항등식이잖아. 그럼 항등식 풀이하는 방식 크게 2가지죠. 얘를 분배해서 좌우를 비교하는 개수비교법,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개수를 구하는 수치대입법. 근데 이 QX의 지금 차수를 구하기가 좀 곤란하고 B도 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수비교는 좀 그렇고 이제 수치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B를 대입해요. 그럼 얘가 0이 될 거라고. 그럼 얘가 0이 되면 따라서 이게 다 지워질 테니까. 그렇지?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X에다 저 좌변식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B세제곱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6은 0. 이거 일로 넘긴 다음에 B세제곱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3B 마이너스 6은 0.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B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보통은 조립제법 하잖아요. 근데 1 집어넣으면 0 안 돼요. 마이너스 1도 0 안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안 되네요, 0이. 네. B에 뭐 집어넣으면 0 돼요? 2요? 2 아닌가? 8. 2 집어넣으면 2네요. 2 집어넣으면 6. 이렇게. 2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렇지? 여기도 이제 2를 집어넣어서 조립제법. 여기 1, 개수 쓰죠?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2,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이 돼서 이 식이 뭘로 인수분해 되냐면 B-2 곱하기 B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이 돼요.
B 값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여기 2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대충대충 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기할 때는 그래도 뭐 글씨를 잘 쓰는지 않아도 좀 정확하게 써드리는데 이거 좀 대충대충 쓴 이유가 이걸 안 풀 것, 원래는 이제 풀이는 원풀이는 아마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풉니다. 보세요. 이렇게까지 뭐 조립제법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는 문제라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좌변식이 x 플러스 b라는 1차식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좌변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야. 근데 항에 4개짜리잖아.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두 개 짝지어서 공통인수를 찾는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앞에 2개 짝지어 보세요. 요번 이렇게 짝지어서 묶으면 x제곱 묶으면 x 플러스 2가 나오고 얘도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럼 x 플러스의 공통 부분이 나타났네요. 다시 묶습니다. x 플러스 2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 결국 이 식은 x 플러스 2랑 x제곱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좌우로 비교하다 보니까 b값이 2임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럼 b값 2를 알았으니까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어야죠. 여기 있는 b가 2로 바뀌어서 이 식이 x 플러스 2가 돼요. 이번에 a값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는 쉽죠. 얘가 여기에 되는 값인 마이너스 1을 직접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우변이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0. 그럼 a값은 10. 그래서 b값은 2, a값은 10. 둘을 더하면 12가 정답입니다. 치환. 이건 뭐 다 분배해서, 설마 이거 뭐 다 분배해서 계산하진 않았겠죠? 여기 있는 이 x제곱 플러스 2x랑 일단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를 끄집어냅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5. 개수를 2를 바깥으로 뽑아낸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개수와 상수의 2로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그러고 나면 이 부분과 이제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를 뭐 한 문자로 치환하세요. 뭐 t 이런 걸로 이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럼 식이 앞에 있는 부분이 t로 바뀌고 여기 2가 곱해져 있죠? 2t가 되며 가로는 t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3 이런 꼴이 되죠. 이걸 이제 분배합니다. 2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3. 이 상태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인수분해 좀 쉽겠죠. 여기 2t, 여기 t, 이쪽 3, 이쪽 1, 둘 다 플러스. 그럼 2t, 3t 합치면 5t. 인수분해가 2t 플러스 3 곱하기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돼 있을 테고 인수분해 다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원래대로 이제 돌려놔야죠. t자리 대신에 쟤를 대입해요. 그럼 2t니까 여기다 이제 2배 하라는 얘기죠.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얘랑 여기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렇죠? xx 1, 1 둘 다 플러스. 그럼 x 플러스 1이 2번 제곱. 그 다음 얘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그래서 이제 여기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곱 밑에 있는 a 값은 1이 되고 2x 다음 뒤에 있는 b 값은 4가 되고 c 값은 3이 된다. 다 더하면 8이다. 네. 17번은 내신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문제. 모의고사도 나오긴 했지만 이거 짝짓는 문제죠.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뒤에 플러스 k가 떨어지는 상태로 돼 있다는 뜻은 인수분해 마무리 안 돼 있다는 뜻이니까 다시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 가를 푸는 요령은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푸는 게 좋다고 그랬죠.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지어요. 그래서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5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 되고 나머지 얘네 둘을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가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부분이 다시 공통 부분이잖아요. 아까랑 비슷하면 치환하시는 거예요. t 플러스 10 가로 t 플러스 12 k 이걸 분배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2t 플러스 120 플러스 k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 식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의 제곱으로 묶인다는 얘기죠?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t에 대한 물론 2차식이죠. 근데 t가 지금 x제곱식을 치환한 거였기 때문에 이 식은 실제로 4차식이에요. 4차식이 제곱이 된다 한다라도 어차피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이건 중3 때 2차 반응식 할 때도 배웠던 부분이에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완전 제곱이에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얘는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에요. 이렇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은 좌변식이 규칙이 뭐냐면 여기 1차항 계수 마이너스 4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그 값이 상수항과 같게 되고 여긴 1차항 계수 6을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값이 상수항 9랑 같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특징은 주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근데 이건 약간 중학교스러운 계산법이고 고등학교 넘어와서는 주어되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판별식이 0이 됩니다 라는 말을 내포하죠. 근데 이제 지금 2차 반응식까지 진도가 안 나가신 분들은 중학교 때는 보통 판별식을 교과 과정에 다루지 않다 보니까 뭔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판별식이 뭐였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설명이 좀 길어 그랬어요. 얘는. 재반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수업할 때 반이 섞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2차 반응식까지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거기까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혹시나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2차 방정식 쓰려면 이렇게 쓰죠. 2차 반응식 해를 구할 때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합니다. 인수분해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근해 공식을 집어넣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이걸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줄였을 때는 라지 D를 씁니다. 그래서 이 D가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루트 3처럼 실제로 루트 3은 무리수죠.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두 실근 만약 판별식이 0이 되면 그때는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그냥 그건 0이잖아. 그럼 플러스 0과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다 보니까 앞에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이 하나가 남아요. 이게 중근이야. 근이 겹치는 거야. 똑같은 근이 두 번 나온다는 뜻이죠. 이게 중근이 되기 위한 조건이고 그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 그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요.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거. 그럼 루트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를 빼면서 i를 붙이면 루트 2i 이게 허수가 된다는 뜻이죠. 얘는 실근이 아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왔었어요. 근데 본 것처럼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 되면 근이 겹쳐. 근이 겹쳐요. 근이 겹친다는 얘기는 같은 근이 두 번 나온다. 같은 근이 두 번 나오려면 같은 가로가 두 번 곱해져 있어야 이렇게 되면 x는 2 또는 2 근이 겹쳤잖아요. 근이 겹쳤기 때문에 중근이라 말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x-의 제곱으로 식이 처리되고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근이 중근을 간다는 뜻이구나. 중근을 간다는 뜻이구나. 근이 중근을 간다는 뜻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구나. 로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식도 주어되는 t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은 t에 대한 이 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판별식도 이게 짝수의 판별식이라는 게 있어요. x 앞에 있는 이 b가 짝수일 때는 그냥 다 쓰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4분의 d라고 표현하고 짝수의 판별식 b의 반의 여기는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그게 0이 돼도 중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판별식을 이제 설명드리면 22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지금 1인 상태죠. 2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k. 그게 0 이렇게 돼요. 그럼 11에 제곱한 거니까 121이 되고 121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k가 0이 되므로 따라서 k 값은 1 이렇게 돼요. k 값은 구해줬고요. k는 1이고 네. 됐죠? 그럼 이 식은 k가 이제 1 집어넣으면 여기 k에다 1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121로 바뀌죠? 그럼 얘는 11이 두 번 곱해져 있는 t 플러스 11의 제곱식이 돼요. 그럼 t값을 원래대로 보면 x제곱 플러스 7x이기 때문에 t자리 대신에 x 플러스 7x를 대입하고 플러스 11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a값은 x 앞에 있는 개수니까 a값은 7, b값은 상수항 11. 이걸 다 더하게 되면 19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근데 저는 판별식을 아직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판별식으로는 풀이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판별식 안 푸시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t에 대한 2차식.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t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t 앞에 있는 개수 22의 반의 제곱이 상수랑 같아지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여기 아까 뒤에 뭐가 있었냐면 120 플러스 k가 있었죠. 이렇게 상수랑 같아지면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니까 이 식이 사실은 이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k값은 1이 나오고 k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해봤더니 이렇게 t 플러스 11의 완전 제곱식. t자리 대신에 집어넣었더니 a값과 b값을 차례대로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핵심은 일단 가로 4개짜리를 인수분해하는 방식 좀 일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표현이 이제 앞으로 완전 제곱식이다 2차 한계수 앞에 개수가 1일 때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혹은 되도록 이걸 기억하도록 하세요. 판별식 루트 안에 어차피 이 공식은 알고 있을 테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 됐을 때 이게 중근을 갖게 되고 그게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x에 대한 다항식을 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3이라고 합시다. 이걸 주어되는 관계식을 x-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면 q의 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문제죠. 아주 간단치는 않습니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런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는 식을 써서 식의 진행 과정을 보시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나누었죠. 몫을 qx라고 정해줬네요. 나머지는 3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여기가 0이 돼요. 그러려고 대입한 거니까. 그럼 qx까지 싹 다 지워지고 3만 남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5 8 이렇게 되겠네요. AB에 대한 식을 하나 찾아냈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죠. 미지수가 2개니까 하나 더는 어떻게 찾습니까? 밑에 걸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써야 돼요. x제곱 플러스 a q x 마이너스 2 그게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몫이 있을 텐데 이목과 똑같은 걸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구분만 합시다. q 프라임 x 나누어 떨어지니까 뒤에 나머지는 남지 않아요. 여기는 뭘 대입할까요? 누가 봐도 2를 대입할 것 같지 않나요? 2를 대입해야 돼요. 이거 0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좌변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4 플러스 a 곱하기 q 0이에요. 그게 0. 자, 근데 식이 2개 나왔죠? 4 플러스 a랑 q0을 곱해서 0이 된 거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4 플러스 a가 0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q0이 0이 되거나. 그럼 4 플러스 a가 0이 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4지. 그럼 a 값 구해져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푸신 분들도 너무 당연하게 이랬을 거라고 풀었을 텐데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조건은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 있는데 얘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어도 되지만 뒷게 0이면 앞에 게 0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Q0의 값이 정말 0인지 아닌지를.
만약 근데 Q형이 0이 아니라면 얘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로 이제 정의 되겠죠. 그럼 Q형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Q형은 맨 위에다가 구해봅시다. 여기다 X에다 0 대입해요. 없어지죠? 없어져요. 없어져요? 마이너스 4는 여기다 0 대입하죠? 1 곱하기는 생략. 0 대입해요. Q0 더하기 3. X에 0 모두 다 대입하기로 한 거니까. 따라서 Q0의 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Q형을 알고 싶었던 건 아니야. Q형 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Q형이 0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그럼 Q형이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해서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이제 B 값이 나오겠죠. 네, 여기다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B는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2니까 네, 아니에요.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마이너스 B가 10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AB가 구해진 겁니다. 그럼 AB를 이제 원식에다 대입합시다. 저기다 대입해요. 그럼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X 더하기 3. 자, 이렇게 나왔고, 문제에서는 강제성을 떼죠? Q1, X에 무조건 1을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 Q1을 만들려면 X에 1을 대입한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여기다 1 대입하면 2Q, 여기도 X니까 대입해야 돼요. 1 더하기 3. 그럼 넘어가면 2Q1의 값은, 네. 이 계산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9, 넘어가면, 마이너스 22. 따라서 Q1의 값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가.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와 서로 같고, fx 마이너스 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떨어진답니다. 자,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72이다. 이거는 추가 조건이겠죠? 사실 이게 다 하고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 2를 이쪽에다 대입하게 되면 그게 나머지가 된다 정도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F2가 72입니다. 까지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F1 값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한번 써볼게요. fx는, 근데 이게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이게 같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 보면 쟤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목 qx. 근데 나머지도 목과 서로 같다고 돼 있죠? 그럼 몫을 qx로 잡았으면 나머지도 qx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밑에 있는 식 fx 마이너스 x.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위랑 다를 수 있으니까 표시만 하시고 나누어 떨어졌어요. 나머지 안 남았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위에 있는 식을 한 번만 다시 잘 보세요. 위아래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위아래 연결시켜야 돼요. 여기는 fx에서 x를 뺀 거잖아. 그치? 얘는 fx잖아. 그럼 이 식에서 x를 빼주면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양변에 1번식에 양변에 x를 빼보세요. 양변에 x를 뺀다. 그럼 좌변식 fx-x가 되고 우변식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qx. 그 뒤에 qx가 있었는데 좌변에서 x를 뺐으니까 우변도 뒤에 이제 x를 이렇게 빼야 되겠죠. 근데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fx-x라는 이 다항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안 남는다는 얘기죠.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식이 fx-x잖아요.
결국 얘랑 같은 식이나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얘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이 fx-x라고 써져 있는 우변식 전체에서 이 빨간색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겠죠. 당연하죠. 이만큼의 인수를, 이만큼의 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겠죠. 근데 이 식을 얘로 나누면 나머지 안 남아야 돼요. 그럼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누면 여기는 나머지 안 남지.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이 남았잖아, 지금. 그럼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qx 마이너스 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배수가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fx-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안 남아요. 근데 여기도 fx-x잖아요. 쟤랑 똑같이. 색깔 같은 걸로 표시해드렸어요.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누면 여기는 이만큼의 곱을 가지고 있으니 나누어 떨어질 테니 이쪽도 분명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얘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뭔가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qx-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뭔가가 곱해져 있는 관계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맨 처음에 이게 나누는 게 몇 차식이었냐면 3차식이었죠. 그럼 남는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이에요. 그럼 2차 이하인 식에다가 x를 빼도 어차피 2차 이하겠죠. 2차에서 1차를 빼도 2차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2차식이 만들어졌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곱할 건 없고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a. 2차항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a라는 개수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괜찮습니까? 좀 더 정리해 봅시다. 근데 남은 건 이 a 값을 구해야 qx가 나오고 qx가 나와야 이제 원식에다 대입해서 이걸 찾아낼 수 있겠죠. a 값을 구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a 값. 근데 이거 우리 아직 안 써먹었잖아요. 다를 아직 안 써먹었죠. 여기는 첫 번째 식, 이 fx로 되는 이 식에다가 x에다 2를 대입합니다. 요 식, 요 위에 식에 있어요.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식은 f2가 72니까 좌변은 72가 됐고 우변은 x에다 2를 대입하면 얘는 1이고 여기다 2 대입하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7q 7qxg 아니면 7q2죠. 일단 써드릴게요. 7q2 더하기 x에 모두 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2 얘네들도 x니까 q2 7q2 더하기 q니까 얘는 8q2가 될 거예요. 양변을 8로 나누게 되면 q2의 값은 9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럼 q2가 나오죠. q2는 9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9로 바뀌는 거고 x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x에 2를 대입하면 7a 7a가 7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1 됐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qx는 1은 뭐 분배하면 말하니까 x제곱 플러스 x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2x로 바뀌고 이게 qx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fx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qx가 저거 있잖아요. 저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건 완전 제곱식인데 묶어봅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꼴이에요. 남은 건 뭐 이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f1의 값
그래서 1 대입하면 없어지죠. 쭉 다 없어져요. 그래서 1 대입하면 2의 제곱 4 이렇게 처리가 돼요.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항등식일 때 저거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조금 특이한 게 A0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 나올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거의 이것도 패턴화가 되어 있는 문제죠. x에 1을 먼저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3의 세제곱 27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 되니까 생략 27. 우변은 1 대입하면 x가 다 x라고 생긴 부분은 다 없어져요. a0, a1, a2 이렇게 되겠죠. a7까지. 1은 몇 번 곱해도 어차피 다 1이니까 곱하기 1은 생략돼서 이렇게 남겠네요. 그리고 x는 x에 이번엔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3이 되죠. 3의 제곱 9가 돼요.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9.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아까랑 다른 게 a0는 그냥 붙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에 음수가 붙어요. 근데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짝수 제곱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첨자가 밑에 있는 숫자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배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더합니다.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을 더하면 18이 되고 우변은 a0가 2번 계산돼요. 얘는 지워집니다. 홀수항이. 그리고 a2가 2번 계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는 땡땡땡까지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얘네들이 18 2로 나눈 값 9가 되죠. 그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잖아. A0. A0는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A0 구하는 방식은 관계식의 x에다가 0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에다 0 대입하면 얘는 1의 세제곱 1이고요. 1의 제곱 1이고요. 1과 1이 곱이면 1이죠. 우변은 x에 왜 0을 대입했냐면 x에 0 대입하는 순간 얘가 다 지워집니다. A0만 남아요. A0는 1이구나. 이게 1이구나. 그러니 얘네는 8이구나. 이렇게 답이 정리되고 두 번째 방식은 그냥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A0라는 게 주어진 다항식에 주어져 있는 저 다항식 전개식의 상수항이거든요. 상수항이 A0예요. 그럼 여기 있는 식에서 상수항을 만들려면 이쪽 상수와 이쪽 상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상수는 1을 3번 곱한 값 1이겠죠. 이쪽 상수항은 1을 2번 곱한 값 1이겠죠. 걔네를 곱한 게 상수항으로 나오는 거거든. 상수항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직접 대입해서 x에다 0을 대입해 상수항을 구하거나 아니면 직접 계산해서 상수항을 찾거나 이렇게 통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시고 원래 문제는 이걸 구하는 문제긴 한데 간혹은 이제 짝수항이 아닌 반대로 홀수항을 구하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더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빼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27에서 빼기 9로 하게 되면 36이 되죠. 36은 이번엔 얘네들이 지워져요.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었던 짝수항들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홀수항만 2번 남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이쪽 부호를 다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기 때문에 2, A1, A3 이렇게 되죠. 홀수항만 다 남아요. 따라서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홀수항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그때는 36을 2로 나눈 값 18이 정답이다. 이렇게 문제가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이게 기본적인 형태고 이거보다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 21번은 이게 미분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미분을 안 배우신 분이 계시니까 미분 설명은 안 하는데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은 이거 미분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식이 좀 빨라지고 풀이도 좀 빨라지니까. 해담이 미분 기억하죠? 네. 미분 기억하지? 기억 못하는구나.
아, 다음에 대화가 궁금하다. 아, 기억났어요. 이건지 아니면 아, 내가 알바냐? 이건지. 알바노? 자, 미분은 나중에 상황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미분 풀면 아마 이 문제는 식 쓰는 시간 한 10초면 풀 수 있죠. 근데 이제 미분을 모르면 이 짓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 관계식이 이 관계식이 얘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 안 남는다 뜻이죠. 결론은 x-1의 제곱으로 x-1로 두 번 조립제법하면 나머지가 계속 0 남아야 된다 뜻이죠.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3차니까 x-로 조립제법하는 거니까 1 가지고 조립제법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 여기 A, 여기 B.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얘네 둘이 더해서 내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E인데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0이 남아야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또 나와 있는 이 몫을 한 번 더 1 가지고 또 조립제법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A 플러스 5 이 두 번째 나머지도 나누어 떨어진다. x-5 두 번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 A 값 마이너스 5로 다 집어넣죠. 그럼 B 값은 3. 네, 이렇게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QAB의 값을 몫이 자 이게 다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x-1과 얘네들의 곱이었죠. 근데 AB를 찾았으니까 여기다 이제 AB의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여기다 a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여기는 다시 x-1로 두 번 조립제법 했으니까 제곱이 되고 그때 몫은 이겁니다. x 플러스 3. 이게 qx인 거죠. 나눴을 때 목 qx. 근데 ab 값을 곱한 값 필요하죠. ab를 곱하면 마이너스 15. q-15의 값을 구하라는 말로 문제가 변환이 된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마이너스 15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죠.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 게 이런 문제를 자주 안 접하면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많이 접하신 분들은 이거 빨리 풀 수 있죠? 그치 지우? 빨리 풀 수 있지? 나와서 풀어봐. 해담이 빨리 풀 수 있지? 준혁이 빨리 풀 수 있나요? 믿었던 너마저. 자, 식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울 건 없죠? F1의 값이 9라는 것. 이 조건. 일단 써놓을게요. F1은 9. 그 다음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를 합시다. 나머지는 이렇게 남아요. 구조상 별 문제 없죠? 2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는 1차가 남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fx를 똑같은 건데 이 같은 식을 x-1 살짝 앞뒤 바꿔볼게요. 살짝 앞뒤를 바꿔서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1로 나누면 몫이 있겠네요. 위랑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나눈 거고 얘는 거기다 x-1까지 곱한 3차로 나눈 거니까 몫은 좀 다를 수 있으니 q 프라임 x라 씁시다. 그 뒤에 남는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나머지를 써야 돼요. 나머지 rx. rx인데 나누는 식이 몇 차냐면요. 이게 3차식이죠. 그럼 남는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2차 이하의 식을 쓸 때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2차 이하의 식 써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번 설명만 잘 들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정형화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풀어야 돼. 이렇게 정리한 거. 이걸 뭐 우리가 지금 뭐 따로 한 게 없이 문제를 읽고 그냥 정리만 한 겁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르는 미정계수가 3개 나왔잖아요. 항등식인데. 그럼 이 ABC를 구하려면 식이 기본적으로 3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그 식 3개를 어떻게 만들냐면 앞에 있는 식이 0 되는 값을 통해서 식 3개 만들죠.
근데 앞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1하고 마이너스 1. 이게 제곱이다 보니까. 그럼 모르는 값은 3개인데 대입할 수 있는 값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조건이 왜 있는지를 보면서 생각의 변환을, 생각을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되죠. 밑에는 못 풀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위에 이 식이 왜 준 거지? 그냥 3차로 나눴다 생각하지 말고 위에 2차로 나눈 게 있으니까 이거 그냥 2차로 나눴다 생각할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그냥 생각할까? 그러면 곱해져 있는 게 몫이 돼요. 요만큼이. 나머지 x-1 곱하기 q 프라임 x라는 이 뒷부분이 몫인가? 그럼 뒤에 얘가 나머지인가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나누는 게 위에서는 3차니까 남는 나머지가 2차가 남을 수 있는데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눈 식을 2차로 변환하게 되면 생각을 바꿔서 2차로 나눴다고 생각하게 되면 남는 나머지가 1차 이하의 식이 남아야 돼요. 근데 이건 2차잖아.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일 수 없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 2차식을 다시 한번 또 이 2차로 또 나누어서 나머지를 떨어뜨려야 된다. 차수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뭐로 나눈다고요? x제곱 플러스 1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나누겠다는 뜻이죠. 그럼 나누려면 뭘 곱해야 돼요? 당연히 a를 곱해야 되죠. 2차를 2차로 나누면 개수만 맞추면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는 이 2차식은 여기랑 여기에 곱 a랑 x제곱 플러스 이거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얘입니다. 얘는 a랑 x 플러스 1의 제곱의 곱이며 뒤에 이제 나머지가 남을 거야. 근데 이걸 계산하는 건 아니고 그 맨 끝에 계산하다 보면 남는 나머지는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요게 남는 거죠. 갑자기 생뚱맞게 이건 왜 나와요? 해석을 잘 봐.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무조건 맨 끝에 남는 나머지 2차보다 작은 1차 이하의 나머지는 얘가 남기로 약속이 정해진 겁니다. 그럼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안 남을 테고 얘도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안 남아요. 그럼 그 나머진 얘는 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식과 아래식을 이제 천천히 비교하다 보니 이 부분은 서로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같다는 뜻이야. 그럼 내가 구하는 나머지는 미지수 3개를 박지 말고 이거 하나로 정리하겠다는 거죠. 이게 나머지예요. 그럼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제 A값만 찾으면 되겠죠. A값을 구하려면 이제 이거 써먹어야 돼요. 한 번도 안 써먹었던 애. X에 1을 대입합니다. 좌변식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9로 바뀌죠. fx는 9. fx는 이제 얘랑 갖다 뒀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얘 때문에 이게 없어져요. x에 1을 대입하면 이건 안 없어지죠. 2의 제곱 4a가 됩니다.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2 마이너스 1. 따라 4a 값은 얼마죠? 8. a 값은 2. a 값 2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요만큼의 관계식이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고 분배하게 되면 분배 안 해도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아까 말한 rx라는 거였죠. 이거를 rx로 쓰지 말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rx는 저걸로 씁니다.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얘를 rx로 보겠다. 근데 R2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R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요. 그럼 2, 3의 제곱 9, 18 플러스 4, 마이너스 1, 21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배울 때는 매우 어려운 식이에요. 처음에 배울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연습해서 좀 이해를 했다는 가정 아니면 이 문제의 풀이법이 정형화돼서 이것도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이것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수학 문제가 어려운 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냥 제일 어려운 문제는 문제 자체도 어려워요. 근데 문제 자체 어려운데 그 개념이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개념은 문제에 따라서 제각각 그때그때 막 바뀌어. 그럼 문제도 어려운데 개념을 내가 딱 잡고 문제를 풀어도 이 개념이 너무 활용이 잘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활용됐을지 끌고 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문제도 어렵고 개념도 활용이 막 너무 천차만별이라 어떤 활용을 적용해야 될지가 애매한 것들.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오늘 풀었잖아? 그 유형을? 그 유형의 문제 바꿔서 다시 내면 다음에 또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는 처음에 배울 때는 순간 확 당황스러워요. 이거 좀 어려운데. 근데 하다 보면 유형이 바뀌질 않아서 계속 그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이건 그냥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얘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만날 때는 애가 좀 험악해. 무서워, 생긴 게.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애가 순한 거야. 착해. 해담이 같은 애들이죠. 처음 딱 만날 때는 이 새끼 인상 왜 이래? 좀 부담스러워요. 해담이가 야 우리 친구 하자 그러면 손 잡았다 웬만하면 뭐 한 대 때릴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알고 보니 걔가 너무 착한 거야. 그런 케이스예요. 처음에는 험악하지만 알고 보면 착하네. 이 친구랑 친해지기만 하면 아주 착한 친구. 해담아 칭찬한 거다? 오해하지 마. 말하다 보니까 네 인상이 험악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한 소리 아니야. 알겠지? 자, fx를 이 문제 보세요. 다시 이제 정리한 상태로 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처음에 이 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식은 써야 되니까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고 뒤에 무조건 이게 따라 붙어 있어야 되죠? 2x-1. 근데 문제가 fx를 x-1 얘를 2차식을 포함한 얘로 나누어요. 그럼 뒤에 있는 나머지 쓸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까처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돼. 2차 함계수에 붙여주고 얘 갖다 끼세요. 이거 나누는 식, 공통식, 2차식 갖다 끼시고 요 나머지 있죠?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된 겁니다. 그럼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써먹으면 돼. x에 1 집어넣어라. 그럼 좌변은 9, 우변은 싹 없어지고 여기 1 집어넣으면 3a, 9a 여기다 x에 1 집어넣으면 8a, 아니 4a x에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따라서 a 값은 2 a 값 2 여기다 집어넣죠? 이렇게 그럼 이게 나머지야 나머지 이 3차로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 거기다 x에다 2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하면 2 곱하기 9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거 뭐 거의 정형화돼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돼 이거. 자,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만 더 f1의 값이 9 그냥 쓰면 돼.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 이게 붙어. 근데 이 fx를 얘를 포함한 3차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 문제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쉽다? 플러스 a 붙이고 나누었던 공통 2차식 갖다 곱하고 뒤에 남아있는 1차식 갖다 붙이고 이러면 끝. 이게 나머지. 이 a를 구하려면 얘를 써먹으면 돼. 1 집어넣어서 a 값 구하고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어서 나머지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최고차항에서 1인 3차 다항식 fx를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다항식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이 식은 얘랑 누군가의 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누가 봐도 x에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지 않습니까? x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f4 마이너스 f1 0 따라서 f4와 f1은 같다가 되고 마이너스 1도 대입하고 싶죠?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0. 여기는 F1과 F 마이너스 1도 같다. 그럼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는 F4, F1, F 마이너스 1이 모두 같다. 얘네 셋이 같은데 뭘로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함수에다가, 아니, 함수가 아니고 관계식에다 x에 4,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저 x에 대한 문자는 다 지워지고 숫자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럼 이 값이 어떤 숫자일 텐데 얼마인지는 몰라. 그냥 같기만 해. 그래서 k라고 합시다. 어떤 상수, 이건 상수예요. k는 상수. 숫자라는 뜻이죠. 얘네가 어떤 특정 값과 같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에요. 자, 얘들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fx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어. 근데 얘가 f1의 값이 0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 x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뜻은 fx는 x-1의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니? 그래서 fx가 x-1과 뭔가의 곱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0이 돼서 f1은 0, 이게 성립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럼 봐. fx가 저희 책에 나온 것처럼 3차 함계수가 1이고 3차식이야. 근데 얘가 f1, f2, f3이 모두 다 같은데 알고 보니 얘가 다 0이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fx는 f1이 0, 그럼 x-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 f2도 0, 그럼 x-2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 f3이 0, x-3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 맞니? 여기까지 이해돼? 현민이 이해됐니? 동환이? 됐어? 자, 바꿔볼게. 근데 이게 0이 아니었어. 1이야. 그럼 이 얘기는 1, 함수 f에다가, 자꾸 왜 함수라고 하죠? 다항식 f에다가 1 넣거나 2 넣거나 3 넣으면 나머지가 1 남는다 뜻이에요. x에 1, 여기다 x에 1 집어넣어봐. 그럼 얘 0이 되잖아. 근데 답이 1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1이 붙어 있어야 돼요. f2,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럼 f2는, 이건 0이 아닌데 얘가 0이죠? 집어주고 1. 이렇게 되는 거죠. f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얘 0, f3은 1. 그치? 그래서 얘가 0이잖아? 그럼 x-1, x-2, x-3 인수를 갖는 거고, 얘가 0이 아닌 숫자가 있죠? 있죠? 그러면 아까 인수분해한 식 뒤에다가 그 숫자를 갖다 끼우면 돼. 이게 딱 그 문제야. 3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잖아요. 근데 4, 1, 마이너스 1. 그럼 fx는 x-4, x-1, x 플러스 1 쓴 다음에 그 뒤에 상수를 이렇게 갖다 끼우면 된다고. 그럼 이 말이 성립해. x에 4 집어넣어봐. f4는 없어지고 k. f1, x 1 집어넣으세요. 이게 0이 되니까 없어지고 k.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면서 없어지고 f-1은 k. 이게 성립한다고. 그럼 fx 다 구했네. 다 구했잖아. 이게 fx예요. 끝났죠? 여기에만 정리하면 돼요. f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3입니다. 무슨 말이죠? f2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요. x에다 2를 대입합니다. 그럼 f2는 마이너스 3이 됐죠? 그다음 2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2. 2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1. 2를 대입해요. 1. 2를 대입해요. 3. 플러스 k. 그래서 k는 얘 마이너스 6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니까 k 값은 3. 그럼 k3이 주어지면 이 3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k가 이렇게 3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문제는 뭐 구하라고요? 네, f0의 값.
F0 여기다 0 대입하세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플러스 1 더하기 3. 그럼 F0의 값은 여기 계산하면 4, 4에다 3 더하면 7. 야, 잠깐만, 왜 답이 없어? 야, 왜 그래?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네.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여기는 잘 계산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죄송해요. 마이너스 1로 써버렸네요. 다른 거는 똑같아요. 여기 x에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얘는 f1이 되고 얘는 f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아닌 마이너스 1을 써버리는 바람에 여기 좀 약간 요것만 좀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k 값도 다르겠네요. 네. 한번 빨리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자, f2 값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2 집어넣으면 1,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이게 k였네요. 그래서 k 값은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면 5. 이거 5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다시 여기다 f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5. 그래서 8 플러스 5니까 13.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계산을 틀려서.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류면체의 부피를 A, 한 모서리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류면체 부피를 라지 B라고 했을 때 B 마이너스 A가 19이랍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정류면체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뭐 이렇게 좀 크게 다르겠어. 여기 있는 한 변 길이는 A고 여기 있는 한 변 길이는 A 플러스 B예요. 이 부피를 구하라지 않습니까? 이 부피가 라지 A랍니다. 당연히 A 세제곱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게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럼 얘는 B는 A 플러스 B를 3번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둘 빼야 되니까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자, B에서 A를 뺍니다. 이쪽에서 이쪽을 빼면 A 세제곱이 지워지고 B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이 남죠. 그게 19. 자연수예요. 이런 말을 함부로 써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연수, 정수 이런 말들은 B가 실수 그러면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하잖아. 근데 AB가 정수 그러면 물론 정수도 무수히 많지만 이게 개수라든지 구간을 정의할 수 있기가 좀 편해져요. 자연수는 더 좋고. 그럼 이 숫자 AB에다 어떤 수를 자연수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되는 걸 찾는 거지. 근데 이걸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하기엔 좀 아직도 이 식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B로 이렇게 한번 인수분 해봅시다. 다 B를 가지고 있으니까. B를 빼면 B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AB. 그게 19인데 이래도 잘 모르겠죠? 근데 19는 B랑 어떤 숫자의 곱으로 19가 표현됐으니 19를 소인수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소수야. 1 곱하기 19야. 그럼 여기 곱 두 개 중에 B나 B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AB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뜻이에요. 소수니까. 얘가 1이 되거나 또는 밑에 게 1이 되거나. 근데 밑에 게 1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A, B는 두 자연수잖아. 자연수와 자연수를 더했는데 1이 되려면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죠. 여러 개의 자연수를 더해서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론은 B가 1이었네요. 그럼 B가 1이면 당연히 얘가 19란 얘기예요. 여기다 B에 1을 대입하세요. 1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3A. 얘가 19. 그러면 3A 제곱 더하기 3A. 이걸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8은 0. 3으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인가요? 3으로 나누면? 네. 여기는 3, 2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2인데 이건 자연수 간주잖아요. 그래서 B 값은 1, A 값은 2. B-1의 값을 구하시오. 1이 정답입니다. 뒷거 볼까요? 아이고